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가족도 기존의 전통적인 모습과는 다른 형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족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가족은 이제는 우리 주변의 이웃과 친인척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도 벌써 몇 해 전의 일입니다. 그동안 차별과 편견이 없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또 현장에서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더 나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지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리순으로 이지훈 전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 전라북도 교육청 김명철 장학관, 그리고 전라북도 김문강 가족 다문화팀장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문화 가정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현재 그 전국적인 상황은 또 어떻고 전라북도의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문강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한 국가의 인구 중에 이제 외국인 비중이 5%를 넘어갔을 때 그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합니다. 21년 행안부 외국인 주민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 국가 인구인 5,170만 명 대비 외국인 주민이 213만 명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들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주민 중에 결혼 이민자는 213만 중에 38만 5천 명입니다. 이 중에 전라북도에는 현재 12,175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전국 순위로는 9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로 12만 5천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 현장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학관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적으로 3.19%인 16만 8,645명이고요. 전라북도에서는 4.28%로 8,868명이 다문화 학생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국보다 1.1% 정도 높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다문화 학생이 더 많이 분포됨을 알 수 있고, 더불어 전라북도 전체 학생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다문화 학생 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에는 처음으로 전교생이 다문화 학생인 학교가 처음으로 초등학교에서 나왔는데요. 올해 유치원의 모든 원생이 다문화 학생인 유치원이 15군데나 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지훈 센터장님께서는 이 다문화 가족의 문제를 현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또 많이 봐오신 산 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 예전보다 좀 나아졌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보다는 확실히 좀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차별계 편견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눈을 뜨면은 그대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막연하게 상당히 많이 나타났는데요. 요즘 많이 완화됐다고 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편견과 차별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최근에 다문화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쓰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문화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용어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용어라고 하는 부분이 바꾼다고 해서 차별 문제가 해결되고 편견의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거에 장애인 같은 경우도 장애인이라고 하는 말이 차별적인 용어야. 그러니까 장애우로 쓰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쓰고 이렇게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다문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문화라고 하는 용어를 또 다른 용어로 대체해도 우리 사회 차별이나 편견의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동등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김명철 장학관님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다고 보세요? 예,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은 다문화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또 홍보를 통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아져야 할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은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이 함께 활동하고 같이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교육 측에서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다꿈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해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130학급을 지원하고 있고 다꿈 부모나라 언어교실 10개 학교 또 친구와 함께하는 다문화 학생중심 국제교류에 500명을 보내고 있고 다꿈 정책학교와 다꿈 사랑방학교를 188교 이렇게 운영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웅학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여성가족부에서는 3년에 한 번씩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하고 보니까 일반 국민은 51점을 100점 만점에 51점이고요. 학생들, 청소년 같은 경우는 71점이에요, 무려. 그러다 보니까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났고요. 그래서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다문화 그 체험이나 다문화 교육에 참여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성인이나 청소년 가리지 않고 모두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다이음 사업이라고 해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각급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기관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나가고 있고요. 일반 국민과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교류 소통 공간을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7일에 다문화 가족과 도민이 함께하는 어울림 축제를 통해서 다문화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 현장에서 친구들하고 많이 접하고 또 부대끼는 그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수용성이라든지 이해도가 조금 높은 것으로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문화 가족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족 그러면 아무래도 결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결혼 이주 여성들이 제일 많죠. 그 센터장님,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분들이 국내에 정착하거나 또 일상 생활을 할 때 어떤 점들을 제일 어렵다고 호소를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분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요. 언어 문제, 언어로 인한 소통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의 문제로 좀 들고 있거든요. 뭐 3년 차가 됐든 1년 차가 됐든 5년 차가 됐든 10년 차가 됐든 간에 언어로 인한 어떤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차 미만에 있는 이제 결혼 이민자들, 이주 여성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시어머니하고 대화 안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또 이제 3년 차가 넘어가고 5년 차 되고 막 그렇게 되면은 또 이분들이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은 다음에 아이를 키우게 되거든요. 아이의 돌봄의 문제, 아이의 양육의 문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요. 또 학교 다닐 나이 때 되게 되면은 또 교육적인 문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언어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맞벌이를 거의 하잖아요. 맞벌이를 하게 되는데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는 언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초기 정착 과정에 한국어도 배워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 취직하기도 힘듭니다. 취직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아이가 생겨가지고 또 아이를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를 하는 시기가 상당히 늦어집니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그 우리가 다문화 가족을 둘러싼 과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는 특히 이 다문화 가족 정책에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특히 어떤 점에 주력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전라북도에서 또 이제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지원 정책을 피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장기 정착 지원하고 그리고 인권이 존중되는 다문화 사회를 목표로 해서요. 총 25개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을 보시게 되면 다문화 가족, 결혼 이민자, 자녀들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의 생활 안정화라든가 결혼 이민자의 그 자립 역량 강화 또를 통한 사회 참여 확대 그리고 결혼 이민자의 인권 보호 체계 마련 그리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의 이런 방향을 통해서 예산을 172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문화 가족 2세대 문제를 좀 살펴볼까요? 학교 현장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고민들을 안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우리 김장욱 관님 학교 현장에서 이 최초의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학력 격차 또 아이들 사이 내에서의 어떤 차별 문제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다문화 가족 2세대의 학력 문제는 저희 교육청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학력 격차는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문화 가족 2세대는 주로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경우에 영유아 시기를 대다수의 시간을 외국인 엄마와 보내면서 한국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고 한국어 습득이 일반 학생들보다 늦다 보니까 발음도 부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서도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따라가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1:1 집중 교육을 지원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더딤 현상으로 인해서 다문화 학생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나 또는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까 시작할 때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일부 이제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이 또 다 다문화 학생으로만 돼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다문화 학생이 비다문화 학생보다 수가 더 많아서 오히려 비다문화 학생들이 또 따돌림을 당하거나 약간 그 갈등을 겪는 그런 현장의 고민도 좀 많다고 해요, 요새. 어떠신가요? 그런 역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전체가 다문화인 경우에는 이제 다문화 학생들 중심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다문화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반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상당수 그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이제 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언어적인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화 차이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될 텐데 혹시 상급 학교 뭐 진학에 관한 통계랄지 분위기는 좀 어떤지? 예. 사회자님께서 방금 다문화 가족의 상급 학교 진학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청의 다문화 교육의 기본 방향은 다문화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의 상급 학교 진학률을 별도로 다루거나 통계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문화로 표현되거나 또는 다문화로 구분되는 것 자체를 많이 꺼려하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도 일반 학생들과 구분 없이 진학 지도나 진로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다 그 해소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해결이 돼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이제 결국 또 우리가 사회 문제로 또 확산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센터장님 보실 때 현장 그 센터에 상담을 하러 오거나 문의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들, 고민들 상당히 많이 안고 오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상급 학기 진학률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은 뭐 되지는 않았지만 학업 중단율이 파악되어진 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0.67이에요. 그런데 전체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은 0.6%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보다 학업 중단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적응하고 있는 통계도 보게 되면은 학업 중단율이 다문화 가정이 0.23이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 학생들은 0.38로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다문화 가정 자녀들 하게 되면 부적응이 높을 거야, 학업을 중단할 거야라고 하는 오해와 편견이 있긴 한데요. 사실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래도 잘 적응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 보게 되면은 국내 출생 다문화 자녀가 있고요. 국외에서 출생한 다문화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 출생한 다문화 자녀 같은 경우는 한국어 소통이나 학업의 어떤 뭐 밟아가는 과정이나 그다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국외에서 출생해가지고 한국에 오는 중도 입국 자녀나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언어 소통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적응하기도 어렵고 학업 과정을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로 인해서 학업 중단율이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 하게 되면은 이제 한국인 같은 경우도 재혼 과정이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재혼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이 이미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혼혈에 의한 어떤 다문화 자녀는 아니지만 나중에 베트남 엄마가 들어오게 되면 다문화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있는 아이들한테 부적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결혼한 외국인 가정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학업의 중단율이나 문제가 많을 거라고 하는 편견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내려놓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그 제 질문 자체에서 상당히 선입견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 미시적으로는 혹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을지 몰라도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 비다문화 학생들보다 오히려 더 그 학업 중도 탈락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낮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뭐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그 겪는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문제가 제일 클 텐데 이런 그 부적응 사례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제 교사와 학부모 또 이제 교사와 학생 간의 이제 소통 문제를 꼽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 어느 때는 또 보면 선생님들이 도시 학교만 근무하다 또 시골 학교에 가서 또 더 많은 그 다문화 아이들을 접하다 보면 그런 데서 오는 또 어떤 문화적인 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원의 어떤 다문화 교육 역량도 좀 강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지적들이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모든 교원이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매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다문화 교육 관련 직무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전라북도의 모든 교사들도 다문화 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은 교사들도 현장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요. 뭐 단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네, 가장 큰 문제가 언어인 것 같아요. 중도 입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는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 기능 있는 그런 번역기를 가지고 소통을 하기도 하는데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는 이제 한국어 1:1 집중 교육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김문광 팀장님께서 그 다문화 수용성에 있어서는 성인들보다는 학생들이 더 높더라라는 그 자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다문화 그 가정이 형성되고 또 결혼 이주 여성들이 들어온 지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만 여전히 다문화를 조금 불편하게 보는 시선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유독 그 강한 어떤 그 단일 민족이랄지 그 순혈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한 특성들이 굳게 선입견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 이제 그 아직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갈망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아까 뭐 김문환 팀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 수용성이 높아갔지만 일반의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 수용성이 거의 뭐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에 좀 힘든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우리 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민들이 이중의 정체성 또는 다중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는 너는 한국 사람이 돼야 돼. 너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강요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문화 가정 보게 되면은 한쪽은 필리핀, 한쪽은 한국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중의 정체성이 있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필리핀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어떤 글로벌 사회 속에서 두 개의 정체성을 이제 서로 간에 용인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게 되면은 다문화 가정이지만 네가 이제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주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중의 다중의 정체성을 인정해 줄 때 진정한 다문화 사회, 진정한 용인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김명철 장학관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과제가 시급한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문화 다양성 교육을 받아본 세대들로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년 세대 이상에서는 아직도 다문화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운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잘 해왔다고 보여지지만 각 지역별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나 평생교육기관에서 중년 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팀장님. 저희 전라북도 지역이 전주, 익산, 군산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개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외국인 이제 이민 사회를 이제 많이 이제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외국인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나 장학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지역사회로 들어온 이 외국인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냐,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생산 인구이기도 하고 생활 인구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계속 이제 서로 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저희의 역사나 문화나 그리고 규범이나 상식 같은 거에 대한 교육을 좀 참여하려는 의지가 좀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집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이 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정에 있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서부터 쭉 우리 문화나 말에 좀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기니까 문제가 없는데, 모국에서 나서 자라서 이제 중간에 들어온 아이들, 중도 입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학업을 따라간다든지 친구들과 또래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교육청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요? 예, 중도 입국 청소년은 결혼 이민자나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 중에서 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매우 어색하기도 하고 한국어도 거의 안 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도 입국 학생들은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몇 가지 특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찾아가는 한국어 1:1 집중 교육으로 한국어를 전혀 모르거나 서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사를 학교에 직접 보내어서 수업 시간이나 또는 학교 내 별도 공간에서 한국어 교육을 주당 4시간 정도씩 연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는 2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중도 입국 학생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기관 4개 기관을 지정해서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중도 입국 학생들이 이곳에서 한국어 교육과 또 한국 문화에 대한 초기 적응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도 입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대안교육기관도 한 곳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훈 센터장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고 조금 전에 김명철 장학관님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공교육 과정도 있고 위탁 교육 과정도 있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중도 입국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특히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부모님들도 고민이 많고요. 이제 자녀들도 이제 고민이 많거든요. 중도 입국 자녀들 같은 경우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재혼 가정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가정들로 구성되어진 게 이제 중도 입국 가정이라고 좀 이해할 수 자녀들이 이제 돼 있는 가정일 텐데, 이제 새로운 아빠 그리고 엄마는 이제 필리핀에 살고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건너왔고 새로운 아빠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아이들이 올 때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엄마가 야, 너 이제 한국 와야 되겠어 라고 해서 데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 자기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오라니까 가야지 해서 갔는데 어느 문제 해결되지 않고 학교 과정에 다양한 문제 해결되지 않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새 아빠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발생되기도 하고, 이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또 풀어야 할 과제가 있고, 또 교육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업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질풍노도의 시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디에 튈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겪는 정서적, 심리적인 불안정성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아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만 공부 따라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특히 국어가 너무 힘들대요. 아이들이 수학이나 이런 거 그냥 따라갈 수 있지만 너무 역사가 힘들어요.
국어가 힘들어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풀어나가는 노력들이 앞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이 그 계신 센터에서도 그런 그 중도 학생들 관련된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접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들도 지금 교육청과 연계해서요, 예. 같이 좀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한국어 과정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학교의 교과 과정을 인정해 주는 게 있거든요. 정말 좋은 건데요. 전라북도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여성가족부나 전라북도나 전주시부터 사업을 받아가지고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어떤 진로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중어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 한국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솔직히.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교육청이나 또 도청에다 많이 신경 써주시면은 중도 입국 자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이 있어서 그 정책적으로 대응을 할 때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저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역에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을 모으셔서 맞춤형 교육으로 또 맞춤형 정책으로 또 하시다 보면 사업의 효과들이 더 빨리 나타나는 그런 저 순기능들이 또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것들이 또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여러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새는 뭐 비다문화 가정에서도 긴급한 상황에서 그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 능력도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김문광 팀장님 어떤 그 정책들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 흔히들 다문화 가족하면 뭔가 이렇게 돈을 주는 거 없어요? 이렇게 가끔 도청으로 전화가 옵니다. 제가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도와주는 거 뭐 없나요? 이렇게 매달 어떤 통장으로 혜택이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다문화 가족도 일반 도민과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든 한부모 가정이든 그 지원 기준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사실은 역량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첫 번째로는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의사소통이 돼야 되니까 한국어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사회가 아무래도 고학력 사회다 보니까 학력을 신장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학력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대학을 나왔다 그래도 어떤 전문직으로 가고자 한다라 그러면 자격증 취득 과정도 또 필요하고 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초중고 검정고시나 또 대학 학비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한 300명 이상이 결혼 이민자가 참여하는 직업훈련 교육을 나름대로 맞춤형 교육으로 시군별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또 가족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조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긴급 지원 제도는 또 그거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이분들이 또 그 독자적인 그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또 활동을 하고, 그 속에서 또 다문화 가정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돼야 될 텐데, 그런 그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직업 훈련이랄지 이런 부분 어떻게 호응도나 참여도는 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높은 편이고요. 저기 전주시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전라북도 거점센터입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족의 강점을 살린 이중언어 강사 과정이라든가 다문화 이해 과정이라든가는 거점센터를 통해서 14개 시군의 결혼 이민자가 모여서 한 번에 진행을 해서 뭐 사업비도 절약하고요. 서로 소통을 해서 뭐 이렇게 교재나 교재 교구를 개발한다든가 서로 정보 공유를 한다든가 이런 좋은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일반 도민들이 또 좋아하시는 뭐 바리스타 과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사회 트렌드에 맞게 직업 훈련을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고, 세일센터나 뭐 이런 곳을 지역에 직업 훈련 교육 과정과도 협력해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센터장님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도 있고 또 관계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 뭐 그 비다문화 가정의 문제도 뭐 취업의 문제는 결코 빼놓을 가장 첫선에 꼽히는 문제일 텐데,
그 다문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이 문제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 관계하고 계신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뭐 전라북도에서 뭐 전주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취업 과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제 결혼 이민자들이 이제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정을 하고 있는데 뭐 한식조리사 과정, 뭐 요양보호사 과정, 뭐 가정폭력 상담원 과정,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혼 이민자들이 그 취업 과정에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고요. 또 컴퓨터 능력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ITQ 이 과정 같은 경우도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문화 가족들이 뭐 오시게 되면 전부 다 취업하시려고 그래요. 바로 취업하시려고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취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전문성 있는 어떤 취업으로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 일자리와 중장기 어떤 전문적인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셔가지고 찾아가는 게 필요한데요. 단기적으로는 이분들이 뭐 식당이나 뭐 공장이 이런 데는 일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건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한식 조리사가 될 거야. 또는 내가 뭐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도 내가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한다든지 전문성 있는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좀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전문성 있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밟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참여를 결혼 이민자들이 좀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문화 가족들의 남편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냥 단기 일자리만 보내지 마시고 이제는 전문적인 일자리를 우리 가져보자라고 하는 그런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로는 또 배우자분들이 네. 그 결혼 통해서 들어온 그 여성 배우자가 밖에 나가서 또 일하는 걸 또 싫어하시는 경우도 많이 왕왕 있다고 해요. 요즘 좀 어떻게 인식이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분도 더러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소수일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하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의 저희 아이의 양육 문제, 돌봄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다 보니까 취업 활동에도 사실은 좀 영향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사회 활동,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법률적인 또 시시비비가 생겨서 그 다툼의 문제가 생기고 조력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네. 센터 같은 데서 혹시 그런 법률적인 문제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는지요? 네, 저희 법률 변호사님이 자문 변호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노동 문제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노무사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요일에는 우리가 법률 지원하는 날이야라고 정해가지고 그날에 좀 미리 접수를 받습니다. 미리 접수 받은 다음에 그날에 변호사님이나 노무사님이 오셔가지고 상담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직접 대면해서 좀 하기도 하지만 전화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노무 문제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도 노무 문제가 좀 이렇게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나 또는 유학생이나 재외동포나 이런 분들도 함께 지원하고 있는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라고 하는 기능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지원하다 보니까 노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계절 노동자나 그런 문제도 있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노무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노무에 관련된 부분, 법률에 관련된 부분을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노무와 관련된 것은 가장 많은 유형이 급여 관계인가요? 체불임금 이런 문제인가요? 어떤 부분들을 꼽으셨어요?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임금에 관련된 임금을 못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맞고요. 또 다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일을 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사업장의 이동의 문제, 그리고 인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 문제 말고 가정 내에서의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이제 흔한 것이 고부간의 갈등 혹은 또 배우자와의 갈등 이것이 이제 심한 경우에는 정서적인 폭력이나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제 확산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해결 시스템 어떻게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갖춰져 있는지요? 우선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가족 교육이나 부부 교육이나 교육이 일단은 우선일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14개 시군의 가족센터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가족 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간단한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담이나 사례 관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정말 뭐 가정폭력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게 이제 112 신고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112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서가 개입이 되고요. 112 신고를 하지 않고 이제 좀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있으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거쳐서 또 우리가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라는 곳을 전라북도에 두고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데 여기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또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뭐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나 뭐 가정폭력 상담소나 이렇게 해서 협력 체계를 전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에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법률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하고 있고 저희 도청에는 다문화 가족 위원회가 있고요. 경찰청에는 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위원회에 또 서로 참여하면서 협력 체계를 갖추고 다문화 가족 지원하는 데 있어서 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가정 내 문제를 사실 집 밖으로 끌고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큰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역설적으로 놓고 보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하다는 또 반증이기도 한데요. 그 센터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유형의 상담, 피해 사례, 뭐 해결 조치 많이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인권 피해는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건데요. 뭐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그리고 뭐 요즘에는 데이트 폭력도 좀 있고 좀 그러는데요.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나 어려움의 발생 문제가 좀 있기도 해서 폭력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게 저희가 뭐 예방 교육을 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다문화 지원센터에서는 그 예방에 관련된 교육을 많이 좀 하거든요. 남편 교육, 그리고 고부간의 교육, 부부 교육, 자녀 간의 어떤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인권 친화적인 어떤 가정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조성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인 어떤 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더 내려오는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좀 이렇게 조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자기의 의식들이 이렇게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가정 내 어떤 조그마한 어떤 그 인권 피해 상황이 자신한테 발생됐다 하게 되면 막 신고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엄마 아빠들이 가해자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이에 대한 어떤 인권보호나 이런 거 좀 하기도 하고 그런 걸 저희가 연계를 하는데요. 또 이후에는 서로 간에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넘어간 분위기에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또는 그 다문화 가족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적인 관심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뭐 여러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이 네.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밖에도 다문화 가족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또 어떤 지원들을 해주시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센터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가 그 1년에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130개예요. 130개인데 너무너무나 많아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국에 오게 되면은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진행부터 해가지고 한국의 법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의 경제에 관련된 부분도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요즘엔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걸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 교육도 좀 하기도 하고요. 또 상담이나 사례 관리 그리고 아이들의 언어가 3살이면 3살에 맞는 언어 능력이 있어야 되고 5살이면 5살에 맞는 언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능력들이 아이들이 결핍되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수준에 맞는 언어 발달 지도 같은 경우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이중언어 교육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중언어 교육 정말 필요합니다. 엄마 나라의 말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좀 저희가 진행하는데요.
엄마 나라의 말을 배움을 통해서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어떤 자존감, 엄마 국가에 대한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가정 내에 엄마의 어떤 서로 간의 친밀성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전화를 주셔서 문의해 주시면은 또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검색하셔가지고 많이 이용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그 운영하고 계신 프로그램이 130가지나 된다고 네. 하니까 엄청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군요. 저기 김영철 장학관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교육청에서도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정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의 진로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북교육청에서는 다문화 학생 진로 지원으로 고등학생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임의용이나 굴삭기, 용접 등 각종 자격증 취득과 또는 음악, 미술, 체육 등 진로 관련 기술을 습득하기를 원할 경우에 1인당 매년 100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한 다문화 고등학생이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 미리 대학의 학과를 체험해 보기 수 있도록 글로벌 진로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2개 대학을 선정해서 여름방학 중에 2박 3일간 진행을 하고 있고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해서 다문화 가정 학생 중에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링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 학부모님들이 우리나라 그 학교 교육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14개 교육지원청과 또 시군 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다문화 상담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 관련 교육 정책 상담 자료 또는 가정통신문 등을 9개 언어로 번역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크롬 브라우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번역 기능을 다문화 학부모님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해서 9개 언어로 또한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에 대해서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문화 학부모를 위한 학교 교육 이해 자료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 상황별 대처 방법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각 나라별로 번역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전주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이중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꾸준히 이중언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부모님들로 이루어진 이중언어 강사들을 학교에 지원해서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베트남 언어하고 중국어, 일본어를 현재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1대1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다문화 학생들의 그 국적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는 그런 것을 살펴서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어까지 한번 확대를 해보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김문광 팀장님 어떤 사업들 하고 계십니까? 저희 전라북도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예.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지훈 센터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다문화 가족에서 결혼 이민자가 한국어가 중요한 만큼 또 자녀는 한국어 플러스 엄마 나라 언어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중언어 관련해서 저희 전라북도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업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 이민자 이중언어 강사를 또 이렇게 양성을 해놓으면요, 교육청에서 그 강사를 활용해서 또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그 이중언어를 가르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년 여성가족부의 신규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공모에 적극 참여해서 신규 사업을 통해서 다문화 가족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전라북도도 다문화 가족이 이제 고향이 외국이다 보니까 친정에 네.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향나들이 사업으로 매년 100가정 이상을 보내드리고 있고 국적 취득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교재 개발을 한다든가 저희가 국적 취득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사업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사실 과거에 한 10년, 20년 전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되고 보완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결혼 이주 여성 또 그들의 자녀들 이제 성장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고 이제 어려운 민감한 문제들도 또 새로 발생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마무리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더 보완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지 간단하게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다문화 가족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만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는 막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 남편이 사별한다든지 또는 남편과의 여러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혼자서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다문화 가족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도 입국 자녀들이 지금 오는 재혼 가정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외국인과 외국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외국인 가정도 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족의 형태로 바라보고 있는 정책도 하나가 필요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민자거든요. 외국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로서의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가족 정책, 이민 정책 이런 부분들 서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예. 어떤 우리 정책의 개발 뭐 이런 노력들이 우리한테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장관님 한 말씀 주시죠. 예. 지금은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할 만큼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인구가 궁정인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성인 남녀가 만나서 이루는 다양한 가정의 형태인 경우에 열린 마음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 자녀들까지도 우리 아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 다문화 아이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들,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네, 요즘 우리 사회가 가족의 형태가 되게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1인 가구, 뭐 조성 가구,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도 이런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에 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가족의 형태를 정상적인 가족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이런 그 가부장적인 전통 관념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할 줄 알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고요. 전라북도에서도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서 가족이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에게 언어나 문화의 차이로 인한 장벽보다 더 상처가 되는 건 아마 차별과 동정의 시선일 겁니다. 10년, 20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성숙한 인식과 변화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JTBC 시사토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